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오늘 저도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앞에 이 잘나지 않은 제 얼굴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수업 들으면서 제 얼굴을 보고 조금이라도 좀 수업이 재밌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노력을 했으니 여러분들도 수업에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배드민턴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배워봤는데요. 배드민턴에 대한 역사, 특성, 그리고 간단한 경기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2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드민턴의 기초적인 이해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갈게요. 배드민턴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셔틀콕을 쳐넘겨서 득점을 겨루는 네트형 경쟁 스포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트형 경쟁 스포츠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 배구, 탁구, 그다음에 뭐 테니스, 그다음에 뭐 족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의 주요 역사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도 원주민들의 놀이인 푸나라는 데에서 유래가 됐고, 이를 영국의 군인 장교 중에 한 명이 이 놀이를 보고 자신의 고국으로, 영국으로 가지고 와서 귀족 부인들 사이에서 먼저 이런 어, 현재의 배드민턴의 모습, 이런 푸나 놀이가 좀 소개가 되면서 현재의 배드민턴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뭐 영국 배드민턴 협회가 창설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1945년 대한기독교 청년연합회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보급이 됐고, 1957년에 뭐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창설됐고, 그다음에 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그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에서 각각 금메달을 땄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드민턴의 가치와 효과인데요. 뭐 기초 체력이 향상되고 집중력과 순발력이 길러지고 전신지구력이 길러지고 뭐 운동 예절을 배울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배드민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배드민턴을 좀 제대로 좀 하려면 상당한 체력이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셔틀콕의 그 빠르기가 제일 빠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빠르게 나한테 다가오는 공을 받기 위해서는 민첩해야 하고 또 순발력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어떤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나한테 오는 공을 끝까지 쳐다볼 수 있는 집중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전신지구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힘들어요. 배드민턴 정말 많이 힘들고 그래서 나의 온몸, 전신이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전신지구력이 아무래도 배드민턴을 하다 보면 좀 많이 길러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운동 예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운동 예절은 사실 배드민턴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는 다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스포츠 경기마다 저마다의 규칙이 있고 또 뭐 심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상대 선수도 있죠. 그래서 상대 선수를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다음에 경기 규칙을 잘 따르고 심판의 어떤 판정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러한 어떤 예절들을 키울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의 어떤 이해 특성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일단 실내 경기입니다. 배드민턴은 여러분들 가끔씩 어떤 동네 뒷산, 뭐 약수터 이런 데 가다 보면 배드민턴이 야외 코트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건 배드민턴은 실내 경기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폭풍우가 몰아치나 뭐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경기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좁은 장소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다른 실내 종목 또는 뭐 축구나 이런 실외 종목에 비해서 경기 코트 또는 경기장이 상대적으로 좀 작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좀 비교적 좁은 장소에서도 즐길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체력이 안 되면 배드민턴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
내가 좀 체력이 강하고 배드민턴의 기량이 좀 뛰어나다 하는 친구들은 좀 더 많은 운동량을 가지고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겠고, 그리고 배드민턴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좀 무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설과 연구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좀 더 배드민턴의 어떤 취미를 가지고 좀 더 심화된 어떤 레슨을 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혹시 뭐 배드민턴을 나의 진로, 직업으로 배드민턴 선수가 되는 것을 어떤 나의 진로로 삼는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 라켓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10만 원대, 1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뭐 20만 원, 30만 원대가 되는 라켓들도 있어요. 그리고 배드민턴 할 때 입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화 이런 것들도 좀 스포츠는 좀 장비가 필요한 종목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큰 어떤 시설과 연구에 비용이 들지 않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경기 방법 규칙입니다. 경기 인원은 남녀 단식 경기, 그다음에 남녀 복식 경기가 있고요. 그다음 혼합 복식 경기가 있습니다. 단식 경기는 말 그대로 한 팀에 선수 1명, 그리고 복식 경기는 한 팀에 선수 2명, 이렇게 경기 인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규칙 한번 볼게요. 3게임, 총 3세트 게임으로 이루어지고 한 게임당 21점을 선취한 팀이 승리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드민턴은 한 세트를 2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점 경기인데 두 팀이 20대 20이 되면 어느 한 팀이 21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2점 차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듀스라고 해서 20대 20이 되면 어느 한 팀이 먼저 또는 어느 한 선수가 먼저 2점을 연속해서 득점할 때까지 게임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할 수는 없고요. 29대 29 상황이 되면 31점까지 가는 게 아니라 30점까지 상한선을 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를 변경하는, 체인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1세트 게임이 끝난 다음에 한번 코트를 교대하고 그 다음에 그 교대한 상태에서 2세트 경기를 치르고 2세트가 끝나고 3세트가 되기 전에 또 한번 코트를 교대하고 그리고 3세트 중반 21점 경기 중에 어느 한 팀 또는 어느 한 선수가 11점에 다다르게 되면 코트를 한번 더 바꿉니다. 이거는 배구도 이런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음, 뭐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 때만 선수는 경기 중에 지도를 받을 수 있고 경기 종료 시까지 경기자, 선수는 심판의 동의 없이 코트를 떠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반칙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헛스윙 하는 경우, 오버핸드, 그 다음에 풋폴트, 라인 크로스, 오버웨이스트 까지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화면을 보셔도 알겠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지난 1차 시강의를 다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방법 및 규칙인데요. 뭐 득점하고 실점하는 경우 해서 교과서 하단 이 중앙 부분에 나와 있는 그 경기하는 사파 그림이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서비스 반칙을 내가 만약에 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점수가 올라갑니다. 즉 나는 점수를 어떻게 보면 잃게 되는 게 되겠죠. 물론 내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점수가 올라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셔틀콕이 코트를 벗어난 경우에 상대방이 이런 실수를 했으면 내가 득점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으면 상대방이 득점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오기 전에 쳤을 경우 나의 어떤 라켓이 네트 넘어 상대방 코트 쪽으로 침범하게 되면 이건 오버네트가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셔틀콕을 연속해서 2번 이상 쳤을 경우 더블 컨택이라는 어떤 파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셔틀콕을 상대 코트로 넘기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뒤에서 내가 강스매싱을 때렸는데 상대방 코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네트에 맞고 우리 쪽 코트에 떨어지는 경우 많죠. 네.
그 다음에 셔틀콕이 나의 몸에 닿았을 경우 또는 셔틀콕이 상대방 몸에 닿았을 경우 몸에 닿았을 경우에 안 됩니다. 실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켓이나 선수의 몸이 네트에 닿은 경우 터치네트 네,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셔틀콕이 상대 코트 안에 떨어지게 되면 나의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트인 경우, 무효인 경우인데요. 서브를 받을 리시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심판은 다시 무효를 선언합니다. 그럼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서비스하는 도중 서브와 리시버가 동시에 어떤 반칙을 했다. 라인 크로스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헛스윙을 했다거나 이런 서버와 리시버가 동시에 반칙을 한 경우 마찬가지로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를 하다 보면 심판이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죠. 그럴 때 배드민턴도 비디오 판독이 되는지 그건 지금 선생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심판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무효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발적인 사건으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러이러한 경우가 되면 무효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고요.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2차시 배드민턴의 어떤 경기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배드민턴의 경기 기능 익히기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화면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배드민턴 경기 기능을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만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요. 일단 선생님의 설명을 좀 듣고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 뒤쪽에는 관련된 영상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등교 계약하게 되면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켓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립법이라고 하는데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좀 볼게요. 두 가지 그립법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그립은 웨스턴 그립이라고 하고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라켓 면을 지면과 수평으로 잡는 그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스턴 그립이라고 해서 라켓 면을 지면과 수직으로 잡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웨스턴 그립은 자 선생님 여기 손바닥이 이 라켓의 헤드 부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라켓면은 이 땅바닥과 이렇게 수평이 되게 잡는 것을 웨스턴 그립이라고 하고요. 이스턴 그립은 이 라켓면이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잡는 그립 방법을 이스턴 그립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포핸드 그립은 라켓면이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잡고 백핸드 그립은 라켓면이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세워 엄지를 라켓에 붙여서 잡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통상적으로는 그립을 잡을 때요. 이 웨스턴 그립 방법은 잘 잡질 않고 기본적으로 이스턴 그립, 라켓면을 지면과 수직으로 세워서 잡는 이 그립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핸드와 백핸드를 좀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연습도 좀 필요한데요. 본문에도 나와 있죠. 상대가 친 셔틀콕의 방향에 맞추어 포핸드 백핸드 그립을 적절히 바꿔가며 잡아야 하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 아래 그림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포핸드 그립이고요. 이렇게 그립을 핸드 그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연습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연습만이 좀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제 셔틀콕을 잡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코르크, 그 깃털이 아닌 그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잡는다라는 것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가볍게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가 뭐냐면,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상대방 코트로 나의 공을 보내는 기술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랠리가 시작되기 위한 어떤 첫 기술이 되겠죠. 음,
서비스는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상대에게 셔틀콕을 쳐서 넘기는 것으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길이, 높이, 속도 등을 다양하게 하여 상대 코트로 셔틀콕을 보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포핸드 서비스하는 방법과 백핸드 서비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립, 스트로크 하는 방법에 따라서 서비스 방법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포핸드 서비스는 라켓면이 자기의 몸 뒤쪽에서부터 위치해 있다가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셔틀콕을 쳐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라켓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백핸드 서비스는 백핸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일직선으로 공을 쭉 밀어내듯이 서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실제로 수업 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2학년 때 서브, 배드민턴 서비스 평가를 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류에 따라서 또 서비스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롱 하이 서비스 또는 뭐 롱 서비스, 그 다음 드리븐 서비스, 숏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롱 하이 서비스부터 볼게요. 상대의 머리 뒤로 높고 길게 친다. 주로 단식 경기에 사용한다. 어, 준비하고 있는 리시버 상대 선수의 몸 뒤쪽으로 머리 뒤쪽으로 높이면 아무래도 이 공을 받기 위한 선수가 몸을 뒤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그 리시브를 받는 것도 쉽지 않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롱하이 서비스는 상대의 어떤 뒤편으로 길게 보내는 서비스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숏 서비스 먼저 보겠습니다. 숏 서비스는 네트를 살짝 넘겨 서비스 라인 근처에 떨어뜨리는다. 주로 복식 경기에 사용한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네트를 기준으로 네트 바로 가까이에 있는 선이 그 가로로 되어 있는 선이 있어요. 코트에. 그게 바로 숏 서비스 라인인데요. 그 숏 서비스 라인을 안에 들어오게 그러니까 너무 길게 가지 않고 네트를 좀 넘어서 숏 서비스 라인 안에만 살짝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숏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드리븐 서비스를 볼게요. 중간 높이로 네트 위를 빠르게 타고 넘어가 상대팀 코트 깊숙하게 하는 서비스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약간 포물선을 그린다기보다는 약간 직선에 가까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배드민턴 경기를 할 때 주의할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라켓 주위를 조심하기. 이것은 라켓을 휘두르는 사람이나 라켓 근처에 있는 친구들 모두가 다 서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셔틀콕을 치려고 하는 사람은 스트로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셔틀콕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항상 좀 조심해서 그 라켓의 얼굴이라든지 뭐 신체 어떤 부위가 맞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눈 팔지 않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셔틀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힘으로 치면 엄청 빠르게 나온다고 그랬죠. 실제로 가끔씩 배드민턴 경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보면 상대방의 어떤 강한 그 스매싱 공격에 안면, 눈 부위를 맞아서 눈을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뭐 실명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산만하겠죠. 그 친구들이랑 뭐 장난도 치고 하게 될 텐데 다른 친구가 크게 뭐 강하게 친 셔틀콕이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경기를 하거나 파트너랑 연습을 할 때는 항상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부상을 조심해야 될 부위 나와 있습니다. 뭐 무릎, 발목, 팔꿈치, 어깨 관절 이런 부분들이 각 관절에 있는데요. 무리하게 너무 운동을 한다거나 너무 힘으로만 치려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빠르게 공을 살리기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발목을 좀 삐끗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충격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스트로크 부분인데요. 스트로크는 말 그대로 날아오는 셔틀콕을 이렇게 휘둘러서 라켓으로 치는 기술입니다. 라켓 방향과 셔틀콕을 치는 높이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되는데 오버헤드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 위에서 머리보다 높은 위치에서 셔틀콕을 치는 스트로크인데요. 포핸드 스트로크와 백핸드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포핸드 스트로크,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백핸드 스트로크인데요. 이따가 좀 자료 화면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언더핸드 스트로크라고 돼 있어서 무릎 아래로 낮게 오는 셔틀콕을 치는 스트로크다. 무릎 아래로 낮게 오는 셔틀콕을 치는 스트로크다. 그래서 마찬가지 포핸드로 할 수 있는 언더핸드 스트로크가 있고 백핸드로 할 수 있는 언더핸드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집은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뭐 어디가 있을까요? 동네 놀이터, 뭐 공원 이런 데서 좀 연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습 방법을 좀 볼게요. 포핸드와 백핸드 면을 번갈아 치면서 그립과 타점을 익히기. 이 그림에 보면 한 번은 포핸드 그립으로 셔틀콕을 맞춰서 올리고 그 다음에는 백핸드 그립을 이용해서 셔틀콕을 맞춰서 올리고 이 과정이 바로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수행 평가로 봐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고요. 수건으로 뭐 타점과 스윙 자세를 점검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높은 곳에 뭐 이 달려있는 나뭇가지라든지 물체들을 스윙으로 가볍게 좀 맞춰보는 연습도 좀 해볼 수도 있겠고요. 뭐 모든별로 릴레이 게임 이거는 지금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리고 네트 없이 짝과 랠리 뭐 이것도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연습 방법이긴 합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볼게요. 스트로크 방법에는 오버헤드 스트로크와 언더핸드 스트로크로 나눌 수 있고 다시 또 오버헤드 스트로크에는 포핸드와 백핸드 스트로크가 있다. 마찬가지 언더핸드 스트로크에도 포핸드와 백핸드 스트로크가 있다. 오버헤드 스트로크는 머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셔틀콕을 치는 스트로크이고 언더핸드 스트로크는 무릎 아래로 낮게 오는 셔틀콕을 치는 스트로크이다 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오버헤드 스트로크 중에 포핸드 스트로크죠.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팔이 뒤에서 앞으로 나오면서 스트로크 하는 방법입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백핸드 스트로크를 볼게요. 백핸드 스트로크는 포핸드 스트로크와는 좀 방향이 반대죠. 그쵸? 스트로크의 그립 방법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점에서부터 공을 맞는 위치의 어떤 이런 모습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포핸드 스트로크. 네, 그 다음 백핸드 스트로크. 네, 실제로 수업 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언더핸드 스트로크에 대해서 좀 볼게요. 언더핸드 스트로크도 포핸드와 백핸드 스트로크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언더핸드 스트로크는 언제 한다고 그랬죠? 셔틀콕이 무릎보다 낮은 위치로 내려올 때 하는 스트로크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포핸드로 하는 언더핸드 스트로크입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퍼 올리는 느낌을 보여주죠. 네.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라켓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퍼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게 포핸드 스트로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언더핸드 백핸드 스트로크. 아까 오버헤드 백핸드 스트로크랑 방향은 같은데 위치가 이 라켓의 높이, 위치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포핸드 언더핸드 스트로크, 백핸드 언더핸드 스트로크.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경기 기능 익히기, 배드민턴의 경기 기능 익히기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립법, 라켓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서비스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스트로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라켓 잡는 방법, 포핸드 그립, 백핸드 그립,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 포핸드로 서비스하는 방법, 백핸드로 서비스하는 방법,
그리고 그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롱아이 서비스, 드리븐 서비스, 쇼트 서비스가 있었다라는 걸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 자신에게 날아오는 셔틀콕을 라켓을 이용해서 치는 기술, 오버헤드 스트로크와 언더핸드 스트로크로 좀 나뉘고요. 오버헤드 스트로크는 머리보다 높게 날아온 셔틀콕을 칠 때, 언더핸드 스트로크는 무릎 아래로 낮게 날아오는 셔틀콕을 칠 때 하는 기술입니다. 오버헤드와 언더핸드 스트로크에는 다시 포핸드 스트로크와 백핸드 스트로크로 나뉘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차 시 배드민턴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